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증시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죠. 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요. 매출이 73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라고 해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5.8조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9% 오른 73조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자,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7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요, 15.8조로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하죠. 자, 매출은 최고치를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다소 아쉬운 점은 영업이익이 예전 2018년 3분기에 달성했던 17.6조 원을 돌파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전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쓸 때도 됐는데요. 그거를 깨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 노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뉴스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임금 협상 시험대에 오르는 삼성전자. 자, 노조안을 수용할 시에 급여가 50%나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뉴스도 나왔죠. 전무 나오더니 올해는 상무가. 자, 삼성전자가요, 노조 임금 교섭을 했는데 80분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교섭이 안 되었다고 해요. 노조가 요구한 초안을 전달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 노조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면요. 노조 요구 초안을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 직원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그리고 자사주 1인당 약 107만원 지급,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코로나 격려금은 조금 오버된 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쟁점이 요거죠. 매년 영업이익 2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잘하면은 노조 요구 초안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노조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노조 원안 수용 시 1인당 급여가 50%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삼성전자 연봉이 1인당 약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노조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은 1억 8천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하네요. 연봉 엄청나게 높죠? 저도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오고 싶네요. 자, 아무튼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무리한 요구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와의 관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게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이고요. 지난 2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요, 환율을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 모양을 보이고 있죠. 환율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요, 삼성전자 주가도 쭉 올라가게 되고요.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쭉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오늘 119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요,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환율 그래프입니다. 이제 주봉 차트이고요. 자, 지난 수년간의 환율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데요.
이렇게 환율 고점을 찍었던 때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항상 하락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환율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사실 고점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저점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환율 상승에서 아마 1200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00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7원만 더 오르면 1200원이 돌파가 되긴 됩니다. 현재 이 그래프에서 환율이 고점을 찍었던 곳을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아까 앞에서 환율이 고점을 찍었던 부분을 여기서 이제 파란색 화살표로 똑같이 나타낸 겁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었을 때의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쭉쭉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코로나 때니까요, 좀 많이 하락했다고 치고요. 그 이전 걸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뭐 많이 하락하진 않았죠? 살짝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을 보시면요, 좀 하락이 조금 많이 됐죠? 참고로 이건 Y축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그 하락폭과 비교해 보면요, 지금도 꽤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바닥에 다가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것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한번 쭉 하락했다가요,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쭉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뭐 그렇게 상승세가 그렇게 세진 않죠? 제가 봤을 때요, 하락 자체는 거의 다 끝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중앙은행이요, 올해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금리들이 다들 올랐죠. 대출금리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대출금리는 이거보다 사실 더 올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은행의 그 행태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얘네들 그 대출금리 지금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 집값 오른 거에 상당 부분을 누가 이익을 가져갔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대출 해주고 이자를 빨아먹고 사는 은행들이 가져간 것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들이 요즘 대출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요즘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출 금리도 올렸는데요, 또 정부에서 또 가계대출 목표를 맞추자면서 최근에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 오늘자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도 여러가지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했는데 또 오늘부터도 여러가지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자, 금리도 오른 상황인데요, 대출도 지금 중단이 되잖아요. 자, 그럼 대출 중단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하면은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출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정부가 설정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가 지금 거의 상한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 한 3개월 동안 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집을 사시러 가는 분이나 전세를 얻으러 가시는 분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끌어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 수밖에 없거든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슬슬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환율이 고점을 찍었을 때 있죠? 그때를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요만큼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전의 하락폭과 비교하면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뭐 어쩌면 여기서 또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안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부의 불평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대출 억제 등과 같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하락폭이 이미 요만큼의 하락폭과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상승할 가능성도 뭐 있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다시 반등한다면요, 정말로 대단한 미국 증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상승했는데요, 고작 요만큼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하면요, 야, 이거는 뭐 앞으로 뭐 미국 증시만 투자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반등한다면요, 정말로 대단한 미국 증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약간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뭐 나스닥 지수도 뭐 모양 자체는 S&P 500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 하락폭을 보시면 이전의 하락폭과 거의 뭐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도 뭐 있기는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한다면요, 미국 증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처 경마대회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경마대회 영상은 요 휴일 기간 동안에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카마 레이싱 대회 후보 카드는 왜 더 이상 공개하지 않냐,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좀 끝날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날 때쯤 되면요, 그 카마 레이싱 카드의 후보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